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 핵심인 수소경제의 필요성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다양한 생필품을 만들어내며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까지 뛰어든 이들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남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잇따르는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사고감지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사회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은 탄소 중립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소경제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수소경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가득 채운 차량들, 쉴 새 없이 나오는 배출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대안은 바로 수소. 창원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수소버스는 전기자동차에 비해 짧은 충전으로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데다 한 대당 연간 42만 킬로그램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차로 저희가 이제 타다 보면은 지하철 같은 느낌도 들고 소리도 조용하고 배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정거장에서 탈 때 되게 편하게 탈 수가 있어요. 이처럼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주기 모든 분야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수소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 본격적으로 수소경제에 뛰어든 경상남도는 경기, 서울, 울산 다음으로 많은 약 1,400대의 수소 차량과 9곳의 충전소 운영이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조금 또 지난 4월 완공돼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창원 성주동 수소 생산기지에 두산 중공업에 구축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까지 내년에 완공되면 수소 생산과 운송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이를 활용한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 상당 강점이 지금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향후 새로운 성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40년 경남의 연간 수소 소비량은 56만 톤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수소는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시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양한 생필품을 생산하면서 일자리와 창업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살 이강수 할아버지가 커피 전문점에서 수거한 커피 찌꺼기를 반죽기계에 넣어 점토를 만듭니다. 커피 점토에 연필심을 끼워 건조하면 세계 최초의 커피 연필이 탄생됩니다. 3층 체험장에선 커피 화분과 액세서리 제작도 한창입니다. 이 시설에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노인은 50명. 일주일 근무 시간은 7시간. 한 달 수익은 30만 원에 불과하지만 누구보다 보람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오는데 많이 기다려지고 일을 하고 가면 그날 저녁에 잠이 작아요. 올해 1월 문을 연 김해한 김 판매점. 이상화 씨는 동료 직원들과 맥반석에 직접 구운 김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회계 업무와 자격증 취득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창업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팔고 이러니까 또 저도 좀 생활에도 좀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진짜 해보고 싶다는 좀 기운일까? 그런 것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취약계층을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창원 지역 복지시설과 기관은 90여 곳.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라이브 홈쇼핑을 만들어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고 창원시는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시책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의 사업과 활동들을 홍보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불안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널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껑충 뛰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20도, 진주와 함안은 17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밀양의 경우 가시거리가 50m, 함안은 160m, 의령은 170m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소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7도, 밀양 19도, 창녕은 18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5도, 산청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8도, 합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과속단속 카메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단속 건수도 늘었는데 그렇다면 경남에선 어떤 곳에서 많이 위반했는지 또 운전자 의식엔 문제가 없는지 짚어봅니다. 연중기획 안전경남 서창우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대야초등학교 앞. 무인 단속 카메라가 버젓이 있는데도 경차 한 대가 슬쩍 신호를 위반합니다. 카메라가 없는 반대편 차선에선 제한 속도를 2배 이상 넘긴 택시도 지나갑니다. 저쪽 끝에서나 저쪽 끝에서 살짝 빠르게 달리다가 저기 카메라 같은 게 있으니까 살짝 늦게 달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적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적발된 단속 건수는 13,400여 건. 뒤를 이어 밀양 상동초와 거제 고현초, 창원 고운초, 창녕 유어초 순이었습니다. 이 5곳의 단속 건수만 해도 4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속도 변산성이 되게 크잖아요. 이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30으로 낮춰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속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잔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경남에서만 스쿨존 단속 카메라가 법 시행 전보다 300여 대 넘게 설치되면서 단속 건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한 건 줄어드는 데 그친 상황. 시범 운영 기간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 6개월 뒤나 부상자 감소세가 조금 좀 적었지만 이제 올해는 경남경찰은 올 하반기까지 스쿨존 단속 카메라를 100대 넘게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스마트 기술이 농기계 사고를 막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단말기를 설치해서 농기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사고로 인식해 알람이 울리는 방식인데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5,085건. 매년 평균 1,000여 건으로 해마다 126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무겁다 보니 주로 달리는 차량과 부딪히거나 넘어짐, 뒤집힘 사고가 많습니다. 봄철에 야간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야간에 이제 논둑이 올라올 때 이게 언덕이 지니까 이런 데서 진짜 전복 사고가. 이 같은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사고 감지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에 무선통신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농기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사고로 인식해 알람을 울립니다.
먼저 사고자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30초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호자나 응급센터로도 발송됩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구조 신고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으로 2차, 3차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과도 연결돼 단말기를 부착한 농기계가 접근하면 어떤 농기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도 실시간 표시됩니다. 효과 분석 결과 주행 차량 속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 향후 앞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지속해서 진행할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전남, 장흥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점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 예총 제34회 창원예술제 개막식이 오늘 오후 7시 창원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희망 2021 이웃사랑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됩니다.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행사는 오늘 오전 8시 밀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펼쳐집니다. 김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개관식이 오늘 오후 3시 김해시 대청로 서부장애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하만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식은 오늘 오전 10시 하만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어제 경남을 찾아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JP 희망캠프 경남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창원과 진주 등지를 돌면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홍 의원은 경남도당 행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개명과 속옷색을 시빗거리로 삼았는데 경선이 추잡한 코미디가 돼간다고 지적했고 윤 후보 손바닥에 임금 왕자 관련해서도 비판했지만 경선이 끝나면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 보호처리 방안 마련과 취수원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국정감사 질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수원 이전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대신 기존 취수원인 본류의 수질 개선과 국정과제인 보호처리 방안 마련을 포함한 낙동강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의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남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7조 9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6조 6천억 원보다 19.7% 증가했고 전국 계약액 76조 원의 10.4%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어제 기준 69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창원 27명, 김해 18명, 양산 12명, 함안 10명, 거제와 남해 각 1명입니다. 추가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39명이 외국인입니다. 창원 확진자 가운데 24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직장 동료가 20명, 가족과 지인이 각 2명이며 김해 확진자 13명도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양산 확진자 6명은 공장 관련이고 함안 확진자 10명은 한 제조회사의 종사자로 함안군은 이 회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종사자와 접촉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1,770명으로 820명이 입원 중이며 사망자는 34명입니다. 진주시는 어제 기업 신규 채용 직원과 직업 소개소 구직자, 농업, 축산, 건설 일용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진주시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내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진 추세여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당국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한층 강화합니다. 축산당국은 구제역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돼지의 백신 보강 접종을 하고 있고 소와 염소는 이달부터 일제 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의 축산 차량 출입 통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창녕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교화지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122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에서 창녕군은 교화리 일대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 상권 활성화,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합니다. 통영시가 강구안 일대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는 내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면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진주형 공공 배달 앱인 배달의 진주와 띵동에서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전용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는 10억 원이며 1인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 사용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이자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전 세계 LNG 발주량은 45척, 377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척, 181만 CGT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선가도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한국 조선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2번 이상 받은 기업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30곳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715건, 작업중지 명령은 2,131건으로 유형별로는 추락이 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과 끼임, 매몰 53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위험시설 1,669곳을 대상으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돌입합니다. 올해는 위험시설과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도민 관심 분야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수, 보강, 사용 제한 등의 조치도 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내부 전담 인력과 올해 초에 위촉된 제2기 경상남도 공공건축가와 함께 설계비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의 경남도 및 시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경상남도가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취업, 창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요 강좌는 2021년 취업 경향과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성공하는 면접 전략, AI 면접의 이해, 청년 창업 정부 지원받기 등입니다.